이 사업을 작년 6월 달에 만났어요. 6월 달에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이제 의아했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하면 60이거든요. 60같이 보여요? 아.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인생을 살면서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뭐 자영업을 쭉 진행하다가 유통 쪽에서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통 쪽에 들어온 지 한 5, 6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자본을 투자해서 한 유통도 있지만 자본 투자 없이 유통을 통해서 큰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때 뭐 있잖아요. 뭐 암으로 가는 길? 하여간. 그걸 처음에 시작해서 정말 한 2년 동안 멋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직급에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말 그대로 제가 쌓아놨던 모든 공든탑이 사상무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과감하게 접고 이제 자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영업을 쭉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깊은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 원래는 건축업을 했었어요. 건축업을 하다가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 건축업 할 때는 거의 결제 수단이 어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큰 건자재 도매상을 했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면 이제 건물을 잡고 뭐 전세 들어오는 조건, 뭐 집이 완공이 되면 집 한 채를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외상으로 주거나 아니면 이제 어음으로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말 그대로 IMF 딱 터지고 나니까 그 어음 쪼가리들이 전부 다 수리가 돼버렸고 그리고 뭐 업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받아야 될 돈이 10억 넘는 돈이 그냥 말 그대로 물거품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영업을 하려면 현금 장사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그나마 이제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한 게 단무지 공장이에요. 단무지 공장. 단무지 공장을 했거든요. 단무지 공장은 말 그대로 100% 현찰 박치기예요. 거의 현찰 박치기. 그래서 그거를 참 재밌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단무지 공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쓰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한 7명인가 고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7명 중에서 최고 학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최고 학벌이 중졸이야. 거의 다 이제 그쪽은 최저로 이제 생활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직업을 좀 종사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어떨 때는 말 잘해주면 말을 잘 듣지만 한번 토라지면 말 그대로 깽받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일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무지 공장이라는 것이 엄청 좀 인건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뭐 지금은 자동화돼서 틀리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하는 동안에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지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금은 잘 돌아서 나름대로 잘 됐는데 제가 그거를 과감하게 2년 만에 딱 정리했던 이유가 그 당시 우리 꼬마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막 들어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 학교에서 아빠 직업이 뭔지를 물어봤나 봐요. 아빠 직업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애매했던 거 봐요. 예를 들어서 단무지 공장 사장 하면은 떳떳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뭐 제조업 사장이라고 할 텐데 그게 조금 창피했던지 그 다음날 저녁 때 저를 마주치는데 아빠한테 그러는 거 아빠 선생님이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빠 직업 뭐라고 써야 돼? 하고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얘가 아빠 직업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직업을 아빠가 해서는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로 매물로 내놨어요. 그 다음날로 안 되겠다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팔고 이제 제가 종사한 게 보험업에 종사했거든요. 그래서 보험 또 영업을 또 한 2년 정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한 번 2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게 2년인 것 같아요. 2년. 그래서 나름대로 보험업에 종사해서 뭐 시상도 받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했었거든요. 보험업에서는 또 이제 제일 크게 따지는 것이 3W, 3W. 그러니까 매주 3건씩을 해내는 것을 이제 3W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지점에서 가장 3W를 많이 한 친구가 52주예요. 52주면 1년 내내 매주 3건씩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도전했는데, 제가 달성한 것은 이제 35주까지 하고 말았어요. 35주.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많이 거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매달 이 보험 금액이 잘 들어오면 되는데 많이 뻥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2년 만에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CCM이라고 통신 네트워크가 들어왔어요. 통신 네트워크는 뭐예요? 우리가 꿈꾸던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재구매가 요금으로 들어오면서 그 요금이 나한테 들어온다 생각이 드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유통의 최고다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놈의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3년 만에 접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면 성과를 거두었는데 제가 자꾸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했던 이유가 저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맞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이제 우리가 유통 쪽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일들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이 한 5년 전에 이제 코인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도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멋진 프로젝트라든지 멋진 일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앞에서는 멋진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물거품이고 거의 그들은 진정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그냥 막 사탕발림이라고 할까? 그러한 형태로 이제 말하자면 늘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늘 해도 뭐 손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벌어들인 돈이 내 돈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늘 회사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프로젝트가 중단돼 버리면 맨 끝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우성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소개했으니까 책임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투자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을 했지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늘 이제 유통 쪽에서 제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과를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받쳐주는 상황들이 제가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으니까 늘 고민을 했었고 또 고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민하던 과정에서 작년 6월 달에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HWH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 왜? 이 강남 바닥에서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프레젠테를 하신 경우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뻥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림은 너무 좋은데 또 가만히 보니까 태닝파이라는 분이 중국 사람인 것 같아. 느낌에. 또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림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달로 딱 정리하고 마음을 접어버리는데 워낙 그림이 좋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상혁 대표님의 강의를 한번 듣고 이거 저 정도면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괜찮은 일인 것 같다 해서 그 다음날 또 듣고 해서 일주일 동안에 3번, 4번을 들은 것 같아요.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쭉 검색을 했어요. 태냉파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회장님 갖고 있는 회사들을 쭉 둘러보니까 이게 모두가 다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작년에 열심히 처음에는 했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HWH라는 일이 작년 9월 달에 미국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HWH가 해피기기라는 앱이 나오면 그 앱이 전 세계 글로벌로 이제 9월 달에 런칭이 되니까 제가 6월 달에 만났으니까 3개월만 열심히 하면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겠다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워낙 번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임 갖는 시간도 조금 자제하게 되고 그렇지만 9월 달까지 기다렸죠. 그랬더니 한 9월 정도 되니까 이상혁 대표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다단계 라이센스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웬 다단계 라이센스? 미국에서 라이센스 관계없이 시작한다며 왜 갑자기 라이센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생겼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작년 10월 달에 전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라이센스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워낙 번지니까 HWH에서는 창립 멤버들을 10,000명을 전 세계에서 모집을 하려고 했어요. 7개 나라에서. 근데 7개 나라에서 모집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에 대응을 워낙 못하다 보니까 너무 성적이 지지부진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혁 대표 마스터분께서 코로나에 관계없이 전국을 누비면서 말 그대로 1,5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운더를 모집했어요. 전 세계 파운더 모집의 80% 이상을 이분이 해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참 이상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그냥 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보면 맨날 강의한다고 메시지가 떠요. 이 사람은 뭐 코로나도 무섭지 않은가 봐. 이렇게 걱정됐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거의 대한민국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인 것처럼 최 회장님이 바로 미국에서 준비하기로 했던 그 HWH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내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라이센스라는 게 어렵게 나왔단 말이죠. 한 3번의 딜레이를 거쳐서 작년 2월 달에 나왔었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이 아마 실제로 펼쳐져서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유통 쪽에서는 아마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워낙 타격이 클 거란 얘기죠. 우레사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인 것 같은 느낌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크레임이 걸려서 라이센스가 3개월 만에 해지가 됐어요.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 반납할 때 걱정은 많이 했지만 오히려 회사에 대한 더 믿음이 갔던 이유가, 제가 여태까지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경험을 봤지만 회사에서 뭔가를 준비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준비하다가 철수를 해버려요. 자, 한국은 안 된 사업이니까 들어갑시다 하고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오히려 라이센스가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부터 더 공격적으로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 회사가 남아서 지속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한국에 등을 지고 우리 사업자를 등을 지고 떠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준비하는 대로 따라서 진행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회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왜 준비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멋진 미래를 한번 맞이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오늘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사업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이름 전병이고요. 자, 우리는 언제까지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자,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 오케이. 100살. 요즘 100살이 정도가 기본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지 했지만 여러분들이 100살 때쯤 되면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또 늘어날까요? 줄을까요? 늘어요. 120세가 돼. 120세가 되면 또 150세까지 늘어. 즉 그 얘기는 앞으로 남은 삶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남았어요. 근데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속된 말로 오래 살면서 벼른방에 똥칠하면서 살면 그게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일만 못하단 말이죠. 자,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오래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 미래를. 앞으로 남은 삶이 50년, 40년 그 이상 남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오랜 남은 시간 동안에 뭐를 준비해서 멋진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단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볼게요. 이게 유엔에서 세대를 따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유엔에서. 자, 여기 보시면 65세까지가 청년세, 청년. 저도 청년이야지, 청년. 그죠? 옛날 같으면 뭐 고려장 해가지고 이미 땅속에 들어갔을 나이인데 지금 청년이야, 청년. 그렇죠? 청년. 그리고 가장 내가 인생의 노하우를 통해서 마지막 인생의 완성 단계를 할 수 있는 중년 세대가 몇 살까지예요? 79세까지 중년. 79세까지가 중년. 즉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앞으로 약 80세까지는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시간 지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기준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유엔에서 정한 기준이. 자,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최하로 80세까지는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일을 함에 있어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아서 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자, 여러분이 그냥 세월이 오는 대로 그때에 따라서 내가 뭐 알아서 일을 하면 되지 하면은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즉 말 그대로 지금처럼 그냥 마지못해 살다가 어떤 때는 내 몸이 안 좋으면 정부의 보조금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이 미리 파악을 한다면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의 시대로 맞이한다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번 우리가 다가올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지금 다가온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를 통해서 왔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이 기존에도 핸드폰을 쓰고 있었죠? 그러나 기존의 핸드폰과 지금의 스마트폰과 무슨 차이가 있죠? 기존의 핸드폰은 여러분이 단순히 전화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소통하는 역할로 끝났죠. 그런데 지금의 스마트폰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어요. 즉,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초연결 시대. 즉,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닷컴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닷컴이 만들어지면서 회사가 크게 성장했죠. 그때는 회사들만 돈 벌었죠. 솔직히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출현하고 나서 물론 카카오톡이나 이런 큰 대기업도 있지만 그런 대기업 외에도 개인들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예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조금만 이 스마트폰을 잘 연구하고 역량을 통해서 발휘하면 개인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잘 연구를 해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한 20만 명, 3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질 수 있는 능력만 발휘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이지만 한 달 수입이 몇 억씩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뒤져보세요. 유튜브 뒤져보면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즉 그 얘기는 예전과는 틀리게 요즘은 바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금 더 개인들의 역량만 잘 발휘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때가 와 있더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끼가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일도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시대는 개인들의 역량만 잘 발휘하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는 때는 와 있더라. 뭐를 통해서?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현재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차피 4차 산업시대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께 접근을 하겠죠. 자, 요즘 TV 매스컴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보니까 JTBC에서 10시 반에 AC10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지지난주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의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직업의 변화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없어진대요. 다 없어지고 이제 고급 인력들의 직장만 남고 나머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은 거의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게 바로 4차 산업시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4차 산업시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빅데이터가 바로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활용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 또 어떤 시대예요? 자꾸 이거 왔다 갔다 이거. 블록체인 시대. 블록체인은 철저한 보안이 필수이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탈취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IoT. IoT는 뭐예요? 사물과 사물이 서로 대화를 하는 사물 인터넷이죠. 가장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죠. 옛날에는 톨게이트마다 돈을 받는 직원이 각 코스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반 이상은 톨게이트가 없어졌죠. 여러분들이 그냥 통과해버리면 내 자동차 안에 있는 단말기하고 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리더기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자, 너 어디서 출발했어? 오케이. 나 확인한다.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강릉에 간다. 강릉에 도착하면 너 서울에서 강릉까지 왔지? 요금은 8,500원이야. 결제할게. 하고 지들끼리 대화해서 이미 결제 끝나버려요.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 발달해서 요즘은 스마트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밖에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해요. 집에 에어컨도 켜고 켜고, 그리고 냉장고에 뭐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지방에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하던 것을 이제는 기계들끼리 알아서 하는 때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로봇 산업. 이제는 위험하거나 또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직업군들은 로봇이 투입이 돼서 그 로봇들이 그 일을 다 해내버립니다. 그 일을. 이런 것들이 현재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는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차죠. 이미 지금 3단계의 자율주행 시대가 와 있어요. 3단계는 반자율주행이죠. 내가 위험에 따라서는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미 4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되는 것이 4단계거든요. 이미 세종시에서는 4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미 스웨덴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화물차나 버스를 이미 인공지능 로봇가 운전하고 있어요. 사람이 필요 없는 때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보시면 이제 뭐 70세가 넘어가면 우리 반응 속도가 느리자 그러죠.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사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정부에서 70세 넘으신 분들은 면허증을 반납하면 30만 원 교통카드를 드려요. 반납하면. 근데 앞으로는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돈만 있다면 이게 문제는 뭐예요? 자동차가 비싸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이것도 그림의 떡이지만 여러분이 돈만 있다면 내가 나이에 관계없이 멋진 자동차 구매해서 그냥 여러분은 뒷자리에 앉아서 야 어디 가자. 그럼 차가 알아서 가.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자, 그런 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시대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이제 지구 밖을 나가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무리 대중화가 돼도 최하로 우주에 나가려면 돈이 좀 비싸겠죠? 아무리 싸도 몇천만 원, 몇억 원 될 거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께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는 않으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께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와 있는 시대이고 실행되어 가고 있는 건데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로봇들이 우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그 대학 안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에서 약사 대신에 인공지능 로봇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봤더니 이 인공지능 로봇가 200만 건의 약을 처방하면서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대요. 200만 건. 그러면 말이 200만 건이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예요. 그죠? 만약에 사람이 하려면 몇십 명이 투입이 돼서 아마 몇 달, 몇 년을 해야 200만 건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들은 단 한 대가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해냈대요. 자, 또 한 가지. 영국의 딜로이트사라고 해서 이거는 영국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 회사에서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고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했더니 250명의 역할을 해내더래요. 근데 250명의 회계사가 하는 일을 다 해내고도 시간이 남아서 이 로봇들은 경영 컨설팅, 그리고 암 진단, 그리고 의학계 동양 보호까지 해낼 정도로 이 로봇가 해내더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로봇들은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일 많이 했으니까 월급 더 달라고 그래요? 뭐 4대보험 적용해달라고 파업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얘들은 프로그램에 OK만 누르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요. 24시간.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시대가 돼요?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즉, 다가올 시대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즉,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창의적인 일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로봇 영역에서 제외가 되죠. 근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로봇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JTBC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반 이상의 직업이 없을 텐데 그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다 로봇가 대체한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뭐 책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어떻게 와 있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호모사피엔스, 사람과 핸드폰, 즉 스마트폰이 연결돼서 이 시대가 열렸다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일자리는 없어져요. 그런데 이 일자리들이 대체되는 게 있죠. 그 대체되는 일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늘 겪고 있는 임시직이죠. 임시직.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건 바이 건으로 일이 만들어져서 보수가 만들어지는 게 임시직인데, 그 임시직을 통칭으로 해서 긱이라고 그래요. 긱. 그리고 그거를 이제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긱경제라고 하는,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약 1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 긱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자, 긱이라는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긱은 원래 1920년대에 미국의 재즈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다가 갑자기 음악이 듣고 싶으면 누군가가 자, 우리 긱 합시다. 그러면 각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악기를 들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연주를 하고 그 연주한 대가만큼 수수료를 받아가는 일이 긱이에요. 즉 그래서 긱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원하는 수입을 벌어가는 일, 이게 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원론적으로 따지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약간은 그 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진 일이 돼버렸죠. 자, 그러다가 바로 이 긱이라는 것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 긱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사업체로 연결해서 새롭게 바로 긱이라는 경제용어가 탄생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체로 만든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바로 긱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긱이 있죠. 우선 여러 가지 형태의 긱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시직, 건 바이 건으로 발생시키는 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대리운전, 택배, 라이더, 그리고 뭐 실버 택배, 뭐 지하철 택배, 이런 것들이 다 긱 형태의 일들이에요. 건 바이 건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운전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참 뜨고 있는 뭐 쿠팡 프레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에 속하죠. 자, 그런데 조금 고급 인력이 있죠. 화이트 기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머 내지는 뭐 전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을 발휘해서 건 바이 건으로 수입을 벌어가는 일들, 또 뭐 가수, 작곡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들이죠.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끼와 역량을 발휘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긱들은 어떤 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동력, 여러분들의 시간을 팔아서 수입을 벌어가는 일이죠. 밑에 것들은 건 바이 건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면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 코스트는 밑에 게 항상 훨씬 높죠. 그럼 여러분들이 코스트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저 코스트 높은 일들은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되어야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상단에 있는 노동형의 긱밖에는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긱, 공유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체로 크게 성장한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버라는 회사입니다. 우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택시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빈 차가 있거나 여러분이 혼자 운행할 때 혼자 운행하지 말고 같은 방향의 사람들을 태우고 택시 같은 역할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서로 쉐어하는 그런 공유 플랫폼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뭐 카풀이라고 했죠. 카풀. 옛날에 공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정릉에서 강남으로 출근한다. 그럼 출근할 때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태우고 가서 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이제 발전한 것이 요게 우버라는 거죠. 근데 이 우버는 전 세계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자, 소비자를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서 우버는 탄생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하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포드, 제너럴 모터스, 요 세 개 회사의 합친 가치보다 오히려 우버의 가치가 더 크게
한정될 정도로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스마트폰 하나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또 있죠? 에어비앤비. 이거 뭐예요? 호텔 숙박업.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빈집이나 빈방이 있을 때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주고 그 수수료를 중간에 가져가는 회사가 에어비앤비인데,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탄생을 해서 불과 4년 반 만에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의 매출을 저 회사가 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호텔을 단 한 군데도 갖고 있지 않은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연결만 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매출이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텔을 불과 4년 반 만에 매출을 역전시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혁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회사 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이러한 기경제 분야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100년의 역사,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제조업체들을 다 뛰어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틱톡 같은 회사 볼게요. 틱톡은 탄생한 지 한 5년 만에 전 지구에 한 20억 명의 유저를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게 틱톡이라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소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뭐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시킨다? 스마트폰. 바로 모든 게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착안하시면 돼요. 이게 자꾸 아파서 뒤로 갔다 꺾거나. 그래서 빅정지의 미래 전망은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5년 안에 202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회사들이 최하로 5배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보이는 거죠. 5배. 아까 550조라고 했는데 앞으로 3,000조 이상을 만들 거라고 해요. 3,000조.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아,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구나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된 거죠. 그럼 아시게 되면 안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여러분 준비하시면 돼요. 그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람이 준비했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은 여기 H코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전신은 HWH 월드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이 회사의 회장님은 첸행 파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싱가포르 분이세요. 그리고 연세는 78세이십니다. 자, 이분은 객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이분을 평하냐면요, 재정회생 전문가, 기업 혁신 전문가, 유니콘 체인지 메이커, 그리고 게임 체인지 메이커, 주식 전문가, 금융 엔지니어, 회생 전문가 이렇게 판정하고 있고, 이분은 4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35개 이상을 회사를 재평가시켜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켰고, 대부분이 상장회사들입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홍콩, 뭐 이런 중국, 일본 등지 상장회사예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도 다수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분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78세이신데 8년 전 70세가 되던 해에 잠시 본인이 은퇴를 해요.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냐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많은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의료법인과 종합병원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거의 무료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치료 혜택을 받은 분이 약 100만 명이 입학할 정도예요. 그럼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죠. 근데 이분이 그러한 좋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하다가 70세가 되던 해에 잠시 은퇴를 해요. 왜? 자, 이분이 이제 70세가 되면 내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인물로 남고 싶은지를 본인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보람찬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분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처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고민하면서 다가올 세상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내가 구제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본인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거의 젊은 사람 얘기죠. 젊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원하고 젊은 사업가들의 기반을 지원해주며 젊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캐리어를 개발해주고 그들의 멘토링과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자살을 예방하라주고 우울증을 관리해주고 의료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파산을 해결해주는 일들을 내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자본 1,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내용인데, 그러면 과연 이분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의 트랙 레코드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은 DSS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보안 프로그램 회사입니다. 원래는 위조 지폐 방지 회사인데 지금은 블록체인 관련한 기술을 통해서 보안 일을 하고 있어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요. RBC 라이프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건강 보조식품 업체이고 유통 쪽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질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요거는 뉴욕 나스닥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피 카페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회사이고 여러분의 여행 관련한 일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셋 이홈 여러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줄 회사이고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이 회사 이름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TESLA 뭐죠? 테슬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요 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얼셋은 원래 테슬라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지만 부자가 되기 몇 년 전에 체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체 회장님 부부와 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부부랑 상당히 친하대요. 수시로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그때 이제 테슬라가 지금처럼 성공하기 전이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내가 이러이러한 멋진 주택을 좀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내 꿈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지원해 줄게 해서 만든 회사가 얼셋이에요. 얼셋. 왜요?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지금처럼 그런 사람 아니었죠. 이제 막 성공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진 사람이고, 이미 체닝파 회장님은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의하니까 내가 그걸 해줄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얼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얼셋 동영상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스토리가. 자, 그런 내용이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은행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은행은 여러분들의 부와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일을 관리해 줄 회사인데, 이거는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은행이라서 미국에 약 11,000개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 중에서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요. 20위. 13위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금융 관련한 계열사를 수십 개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차이나가스, 요거는 이제 중국 전 대륙의 65%의 가스 관로를 관련한 회사이고,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성장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수의 종합병원들과 의료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을 하자면 몇십 개 아니면 100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회장님이에요. 자,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면서 새롭게 만들 회사를, 탄생시킬 회사를 바로 대한민국 땅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H코예요. 바로 여기 있죠. 더 해피코 코리아. 체넥파 회장님이 대표이사로 취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유통회사의 대표가 됐어요. 말 그대로 이건 여담입니다만, 여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렇게 대단하게 재력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유통사업을 진행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처음엔 그런 질문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질문들이 체냉파 회장님한테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귀에. 그러니까 그래? 나를 못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가 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업에 엄청나게 본인의 어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냐? 자, 근데 생각만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하죠. 그 기술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빈센트 럼이에요. 이 빈센트 럼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혹시 지금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최초로 어떤 회사였죠? 자,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핸드폰이었죠. 그 당시에 핸드폰으로서 가장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회사가 바로 노키아가 세계 점유율 1위였고, 그 다음에 모토로라도 있었고, 소니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어요. 애플사에서. 최초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그 스마트폰에 미래를 걸고 투자했던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아니에요, 삼성.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온다 할지라도 저게 아마 세상을 지배하지는 않을 것 같아 해서 소홀히 했어요. 소홀히 하다 보니까 노키아는 지금 완전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삼성은 야, 저 스마트폰이 바로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은 그때부터 발빠르게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을 벤치마킹, 그 기술을 이제 주고서 사오면서 현재 삼성이 전 세계 1등, 2등 왔다 갔다 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됐듯이 바로
한순간의 판단, 미래의 흐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일을 한 회사가 애플사예요. 근데 그 애플사의 현재 스마트폰을 만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 빈센트 러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총괄 이사로 바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일을 해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의 새로운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는 일을 결정적으로 해낸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앞으로 세상에 다가올 미래를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해안으로 알고 있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라는 걸 알고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체냉파의 장님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 회사의 접목이 돼서 탄생한 게 바로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설명하기 앞서 반드시 여러분이 비교 대상 회사가 있죠. 우리가 가장 친숙한 회사이죠.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이 만들어진 지 이제 1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1년 만에 지금 계열사가 158개랍니다. 158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카톡이 다 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택시를 탈 때, 여러분이 뭐 이거 뭐야, 이거 자전거 빌리는 것도 카톡이 손대고 있고, 여러분이 카트인가요? 이거 타고 다니는 거, 이것도 카톡 손대고 있고, 손 안 대고 있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카톡은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들이죠.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써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6년 만에 카톡은 전 국민이 다 쓰는 앱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의 최고 부자 이재용을 제쳐왔대요. 김범수가 10년 만에. 물론 지금은 이제 등락이 왔다 갔다 해요. 주가에 따라 틀리니까 1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는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보름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이라고 하는 국민은행의 주가를 추월해버렸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추월한 게 바로 카카오뱅크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까지는 바로 국민들이 사랑하고 국민들이 써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약간 서글픈 기사를 보게 됐어요. 약 3개월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김범수가 이 번 돈 가지고 1,800억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줬대. 1,800억을. 누구예요? 자기네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 이런 사람 나눠줬대요. 그러면 이 나눠줄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커피 한 잔 정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근데 커피 한 잔 혹시 얻어먹으신 분? 근데 커피 한 잔을 고사하고 나도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카카오톡을 써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기업이 됐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여러분께 감사장 인사라도 받아보신 분? 단 한 건도 없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해피기기라고 하는 앱이 나올 건데 그 앱을 설명드릴 건데, 만약에 그 앱을 만든 사람이 일반적인 기업가가 만들었다면 아무리 그 앱이 좋고 그 앱이 우리에게 유용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혜택이 없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왜? 바로 최 회장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최 회장님은 카카오톡 위상하는 멋진 앱을 만들어서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할 건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을 일반 여러분들과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 가질 건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면 관심을 꼭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앱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면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사랑하고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앱이 나왔다고 하는데 써보니까 카톡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구태 여러분들이 카톡 외에 다른 걸 쓸 이유가 없죠. 카톡보다는 훨씬 더 기능이 편리하거나 다양하거나 유용하거나 혜택이 있지 않으면 모를까 비슷하다면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유통 쪽에 보면은 이 강남 쪽에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앱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조만간에 전 국민을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앱이 될 거라고 많은 얘기를 하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성공한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별 차이가 없거든요. 카톡 쓰다가 그거 쓰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앱이, 여러분이 이 앱을 손에 쥐었을 때 정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야, 카톡 쓰는 것보다 이게 쓰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되면 그 얘기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은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카톡처럼 순식간에 전 국민,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돼요?
과연 제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말을 듣고 과연 정말 이 앱이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요. 참여해야 되고 에이 들어보니까 그거랑 차이 없어 그러면 안 하시면 돼. 그냥 카톡 쓰시면 돼. 그럼 지금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우리 앱은 여러분들이 카톡 쓰시면서 다른 SNS 쓰시죠?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유튜브 혹시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나요? 자, 어쨌거나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는 사람, 틱톡 하는 사람, 페이스북 하는 사람,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각 개개인마다 SNS를 활용하는 범위는 틀리단 말이죠. 어쨌거나 근데 한두 가지는 다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카톡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필요한 영상을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에서 나가야죠. 나가서 유튜브를 클릭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 해피긱이라는 앱을 여러분이 깔게 되면 해피긱은 여러분 휴대폰상에 연결되어 있는 만약에 앱이 있다면 SNS가 있다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즉 내가 해피긱 앱을 까는 순간 여러분 휴대폰상에 연결되어 있는 카톡,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 연동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해피긱을 딱 열고 그 안에서 유튜브를 클릭해서 보시면 돼. 따로 나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편리하지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예를 조금 발전시켜 볼게요. 아, 어떤 분이 자, 혹시 사모님하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이 아주 멋지게 나오면 그냥 드세요?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해요? 그냥 드세요? 사모님이 잘 안 쓰시는 거 보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냥 먹어요. 그죠? 별 관심 없으니까.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잠깐!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야지. 사진 찍어요. 왜 찍어요? 기록에 남기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 나 오늘 남편과 함께 멋진 호텔에 와서 한 끼 식사 20만원짜리 이렇게 먹었다 하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사진 찍었죠. 찍어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들이 카톡에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산재돼 있어.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내야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 들어가서 날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다시 페이스북 들어가서 날리고 다시 나와서 인스타그램에 다시 위챗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날려야 되죠. 근데 우리 해피긱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연동이 돼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해피긱을 열고 요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한꺼번에 설정을 해놓고 누르면 다 날아가. 한 방에 끝. 편리해요? 아니면 편리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편리하죠? 그러면 이거를 쓰면서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 카톡을 쓸까요? 이걸 쓸까요? 이걸 써요. 쓰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명하자면 무지 복잡해. 근데 중요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돈을 줘요. 여러분께. 여러분이 날릴 때마다, 여러분이 행위를 할 때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에 따른 수익을 여러분께 돌려줘요. 뭐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자동으로 추적을 해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카톡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혜택 받는 게 없다 그랬죠? 근데 이 해피긱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전달하다 보니까 5년, 6년 흘러서 전 국민이 다 쓰게 됐어. 근데 전 국민이 쓰는데 보니까 나도 전 국민이 쓰는데 일적으로 했네? 나로부터 이 해피긱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5천만 명 중에서 한 10만 명은 나로부터 쓰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10만 명이 이 해피긱이라는 앱을 통해서 뭔가 행위를 해서 결과가 만들어질 때마다 역추적을 해요. 인공지능이.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를 쭉 추적을 해서 거의 무한대로 각 단계별로 노력한 만큼의 금액을 나눠서 여러분께 나눠드려요. 그러면 그 10만 명이 쓰는데 하루에 이런 식만, 내가 한 노력분이 10만 명당 1인당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난 얼마 받는 거죠? 하루에 이런 식? 10만 명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 거죠. 근데 그 인원이 전 글로벌이니까 전 세계에 퍼져서 나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이 1000만 명이네? 그럼 1000만 명이 매일 나한테 1억 원씩만 올려주면 나는 하루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 일이라니까, 그 일. 자, 어마어마하게 편리하고 다양하고 유용하고 너무 좋은데 거기에다가 나한테 수입까지 올려줘. 근데 내가 할 일은 그들을 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나는 뭐였을 뿐이에요?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상대방도 쓸 수 있게 소개하는 게 전부 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회사는 여러분에게 우리 해피긱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알리는 것보다는 회사가 여러분께 정말로 회사의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너 이거 안 쓰면 안 돼 하고 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여러분께 초기에는 주어져요.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초기 멤버들이니까. 초기 멤버들로부터 핵심 이제 멤버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존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버가 했던 것처럼을 통해서 전 세계 유저를 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존이 했던 일은 뭐냐? 아마존은 바로 이거 책 브랜드죠. 아마존은 처음에 책 브랜드를 가지고 유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저들이 1명, 2명, 10만 명, 100만 명 모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유저가 모였죠. 많은 유저가 모이니까 이때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야, 저기 1000만 명 유저가 있네? 저 1000만 명한테 내 설탕 한번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존 연락이 오죠. 내가 기가 막힌 설탕을 조금 싸게 줄 테니까 1000만 명 유저한테 좀 광고 좀 해줘. 그럼 팔릴 때마다 내가 좀 수수료 나눠 먹자. 이런 개념으로 물건이 올라오겠죠?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은 몇십만 가지, 몇백만 가지가 전 세계 유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이 1년에 1000조를 올리고 있는 회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회사도 바로 아마존이 했던 전략을 쓰는 거죠. 즉 초기에 핵심 멤버들을 모으는 거죠. 근데 뭘로 모아요? 회사가 여러분께 정말 임팩트 있는 제품을 통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써보고 그 느낌을 주변 사람들의 정말 진정한 유저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초기에.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우버가 했던 것처럼 움직인대요. 우버는 뭐냐? 바로 소비자가 모이면 그 소비자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줄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그 소비자를 관리해서 그 소비자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단골이 되게 만들고 그 단골이 다시 이를 통해서 부업자가 되게 만들고 또 그 부업자가 열심히 해서 사업자가 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버예요. 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 회사는 여러분이 우리 제품을 써보고 우리 앱을 써보고 좋은 느낌을 주변에 전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일은 다 끝났어. 나머지는 누가 다 해요? 바로 앱이 다 해. 앱. 뭐가? 인공지능이 여러분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교육이나 복잡한 이런 설명 이런 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앱을 써보고 느낌을 전달하고 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써보고 느낌을 전달하는 일만 하시면 돼. 나머지 모든 일은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여러분의 소비자, 여러분의 단골, 여러분의 하위 사업자로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회사가 다 해요. 자, 그래서 해피기기 앱을 이제 여러분께 나오면 구동될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9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9가지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다 설명드리면 약 40가지가 넘어요. 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설명드렸죠? 카톡이 하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카톡이 가족 간에 서로 간에 화상통화를 하고 싶다. 그럼 돼야 안 돼요? 1대1은 되죠? 근데 1대 다중은 돼야 안 돼요? 카톡 안 되죠? 우리는 됩니다. 해피기기는 여러분 가족들이 다 해피기기를 까고 있으면 자, 우리 가족회의 한번 합시다. 들어와! 하고 여러분들이 해피기기로 서로 클릭해서 들어오면 나와 100명이 됐든 인원이 몇 명이 됐든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즉, 지금 저희가 줌으로 전국에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줌을 개발한 개발자가 바로 우리 해피기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피기기를 이제 여러분이 다 쓰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누구와도 관계없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이 관련된 소셜미디어는 다 들어올 겁니다. 자동 연동되고 있고요. 브랜드 채널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브랜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제품을 런칭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브랜드가 다 들어와서 여러분께 이를 제공할 거고요. 방송 웨비나는 지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부창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부창출 프로그램은 아까 회장님이 갖고 있는 4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갖고 있는 몇백 개의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매월 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종잣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식 없이 쓸데없이 괜히 엄한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날리고 또 엄한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날리지 말고 회사가 운영하는 부창출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조건에 맞게끔 세팅을 하고 그 센트리 값에 따라 여러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안에서 내 재산이 증식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떤 앱에도 없습니다. 바로 세장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를 늘려주겠다는 개념으로 만든 게 부창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여행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언제든지 답사 가능하고 여러분이 여행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이 어차피 여행을 갈 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가는 여행 비용이나 여행을 통해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매출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마존이 했던 일이에요. 이제 우리의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제품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서 유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체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사업 툴을 제공하죠. 그게 바로 백오피스예요. 즉, 이 백오피스는 여러분이 나로부터 몇 명의 사람이 전파가 돼서 전 세계에 몇 명이 나로부터 이 해피긱 앱을 쓰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보여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들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뜨고 그 실시간으로 뜨면서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실시간으로 떠요. 그러면 이 앱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업자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그냥 보여주면 끝나. 보여주면 야, 나 지금 1000만 명인데 지금 10명 늘었네? 100명 늘었네? 그리고 이들이 매출 올리면서 내 수입이 늘어나고 있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스템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러한 앱이다 보니까 이 앱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앱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앱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은 카톡이나 이런 위챗, 왓츠앱 이런 앱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앱을 쓰다가 다른 앱들은 쓸 수가 없어요. 왜? 불편하거든. 불편해요. 얼마나 편리해요. 편리하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쓰면서 다른 건 쓸 수 없는 때가 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앱을 또 돈까지 준대. 그러면 이 앱을 편하고 돈까지 주는데 나만 써야 돼? 아니면 내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해야 돼요? 소개해야죠.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권할 수밖에 없어요. 권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프라는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수입은 덩달아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초기에 임팩트 있는 제품을 통해서 핵심 멤버, 진성 유저들을 모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회사는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일반 회사가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우리 회사 런칭해가지고 파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제품이 좋다 하면 회사를 인수해버려요. 다 인수한 회사들입니다. 뷰티, 성장이자 화장품이죠. 일주일만 써보면 나도 깜짝 놀래. 본인을 몰라봐. 이건 약간 뻥이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쓰면서 즐거워져요.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요. 제가 이 화장품을 쓰기 전까지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뭐라는 속으로 야, 전병이도 많이 늙었다. 많이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을 쓰면서는요. 볼 때마다 신이 나. 오늘은 좀 더 젊어진 것 같은데? 야, 피부가 윤기가 나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내 삶이 윤택해져요. 윤택해지는 게 그런 화장품이에요. 써보시면 압니다. 지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도스커피. 이 도스커피는 DOS이라고 해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경전달 물질, 즉 여러분의 호르몬을 조절하고 여러분의 면역력을 완성시키는 물질을 혼합해서 만든 커피예요. 이 커피를 드시면 내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내 면역력이 정상화가 돼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체중이 정상으로 변해요. 다이어트 된다는 얘기, 다이어트. 이런 커피.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카페인이 쌓여가지고 그냥 정신없는 커피를 드실래요? 네. 그렇네요. 자, 이 물은 파워워터. 이 물은 드시고 나면 피곤함이 싹 없어지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 물 외에도 HIPH라고 해서 우리에서 갖고 있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은 마시기만 해도 내 몸이 스스로 햇빛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시키고 이 물을 드시면 내 몸속에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물이 있어요. HIPH라고. 그 물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물 한 가지 가지고. 그 물도 들어올 거예요. 그 물도. 자, 설탕은요. 이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요리하면서 아니면 매일매일 설탕을 어차피 드시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단 거를 일부러 안 드시는 분이 있죠. 좋아하면서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 설탕은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오히려 건강에 좋은 설탕이에요. 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설탕. 이 설탕이 들어올 겁니다. 밀가루. 또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밀가루 못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밀가루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건강에 해롭지 않은 건강에 좋은 밀가루. 이런 밀가루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BC 라이프. 이 RBC 라이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원과 박사를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분이 연구원으로 있고 이 RBC 라이프는 또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각종 모든 인증마크는 다 갖고 있는 회사이고 대부분의 큰 여러분이 알만한 웬만한 이 다단계 회사에서 이 회사로부터 월료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도 작년 2019년이죠. 2019년 11월 달에 최 회장님이 이 회사가 좋다는 걸 알고 이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회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여러분께 공급되면 여러분 어차피 매일매일 오메가3가 됐든 루테인이 됐든 드시잖아요. 한두 가지씩은. 드시는 거 그거 드시면 여러분한테 이득이 있어요? 근데 RBC 라이프는 열심히 드시면 몸도 좋아지지만 여러분의 매출, 여러분의 수입원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러한 제품을 여러분이 접하시게 되면 정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제품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RBC 라이프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효과는 뛰어난데 가격이 착하대요. 가격이 착해. 그러니까 기대할 만하죠. 이러한 제품들을 여러분이 드시면 다른 제품은 드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우리 물을 먹다가 다른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우리 화장품 쓰다가 다른 화장품 쓸 수가 없고, 우리 커피를 먹다가 다른 커피를 마실 수 없고, 말 그대로 여기에 빠져나와서 다른 것들 제품은 눈에도 안 들어오죠. 그럼 이러한 제품들을 써보고 여러분이 수익까지 생기는데 나만 먹어야 돼?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열심히 권해서 같이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권하면 권할수록 여러분의 유저, 소비자 늘어나면서 여러분의 수입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해피기라는 앱을 깔고 이 앱 안에서 여러분이 좋아요 이것만 하시면 돼. 안 좋은데 좋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드셔보시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고 여러분들이 댓글 날리면 돼요. 날리면 이 댓글 날린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는 클릭을 하겠죠. 클릭을 해요. 클릭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즉 여러분이 좋아요 날릴 때는 이미 여러분의 추천 남바가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이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비자가 이미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소비자가 되는 순간 관리를 누가 해요? 그때부터 인공지능 컴퓨터가 밀착 관리를 해서 그 소비자를 열심히 꼬셔요. 스스로 꼬셔가지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제품을 쓰게 하고, 쓰면은 그 사람을 또 열심히 케어해서 당신이 쓰지만 말고 소개 한번 해봐. 소개하면 돈 벌 수 있거든? 꼬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열심히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반복되면 여러분의 부가 쌓이는 게 바로 우리 회사의 아이템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은 열심히 쓰고 그 느낌을 전달하는 일을 전달자 역할만 하면 돼. 나머지 모든 컨트롤은 누가 다 한다고요? 회사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해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벌로 전 세계에 해냅니다.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하는 거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바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은 해피기거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뭘 하는데요? 공유를 하시면 돼요. 공유. 여러분의 느낌을 공유하시면 소비자가 만들어져요. 회사가 소비자를 만듭니다. 만들어내면 이때부터 인공지능 컴퓨터가 밀착 관리를 해요. 밀착 관리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품을 써보게 하고 또 다른 아이템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단골로 만들죠. 단골로 만들면 그 사람을 또 인공지능 컴퓨터가 열심히 관리해서 당신은 쓰지만 말고 한번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통해서 너도 부가적인 수입을 가져가봐. 그래서 부가적인 수입을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가져가면 한 건 말고 한 번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볼래?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수입 만들게 해서 이걸 부업으로 되겠다. 부업자를 만들어버려요. 부업자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와 같은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속적으로 컨트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업자 하나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한 역할은 뭐예요? 뭐? 쓰고 공유한 거밖에 없다니까? 이게 전부 다야. 그럼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한다고요? 다 한다고 그러네? 하시면 돼요.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나 혼자 할 거냐? 여러 명이서 할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만 할 거냐? 전 세계 유저를 같이 공유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 국민이 알게 되면 카톡이 6년 만에 전 국민이 쓰겠듯이 아마 우리 해피기라는 앱이 6년 만에 전 국민이 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더 빨리 쓴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는 글로벌로 동시에 출발합니다. 이 앱이 다음 달에 나올 건데 나오자마자 7개국에서 오픈해서 올 연말까지 15개국, 내년까지 유럽까지 포함해서 30-40개국이 동시에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나라부터 소개해가지고 6단계만 내려가면 미국의 클린턴도 내 친구가 된대. 그렇게 돼 있어요. 연계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해외 인맥이 없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없지만 여러분이 전달하는 사람 누군가는 해외에 인맥이 있어요. 즉 그게 인맥을 타고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으로부터 전 세계의 인맥들이 해피기를 쓰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오 매출이 막 올라오네. 근데 나 잘 때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내가 일할 때 다른 나라도 일하고 자고 뭐 이거 알아서 계속 불러가.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수입이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산하에 몇 명이 늘어났고 그 사람이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
돈 벌면 되는데 이왕 벌 때 나는 내가 버는 돈에서 많이 버니까 난 1%만 기부할래 하고 여러분의 1%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생긴대요. 그러면 거기 1%만 내가 기부하겠다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이 받는 수입에서 1%는 자동으로 기부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무슨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특히 어린아이들 심장병원 이런 병원을 좀 져서 멋진 일을 하고 싶다 생각했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맨날 꿈이었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템은 여러분이 1%만 딱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내 수입에서 1%는 적립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1%가 빠질 때마다 최회장님이 내가 낸 금액만큼 추가로 1%를 얹어서 기부를 같이 하겠대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1%를 기부하고 회장님은 본인 개인 돈을 추가로 1% 얹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해피기 간다고 어깨에 힘을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힘 줘도 돼요. 나는 정말 멋진 회사, 세계 최고의 회사 해피기에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기부하고 있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회사가 여러분의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HWH라고 해서 인간은 모두가 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하길 바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힘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chen 회장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연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회사를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해놓고 여러분이 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회사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일정한 인프라, 일정한 매출을 올리면 그거 가지고 이런 일을 할게요 하는 회사는 많죠. 근데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나. 근데 이 회사는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이미 이러한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이미 이 회사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동참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여러분이 원하는 돈,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까지 이 회사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여러분을 서포트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파이프라인을 까는 일이에요. 늘 파이프라인 까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인생을 멋지게 살고 내가 언제든지 나이에 건강에 관계없이 원하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깔고 싶어서 사업을 했지만 그놈의 파이프라인 맨날 깔아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파이프라인 깔았더니 회사가 없어지고 파이프라인 깔았더니 녹이 나가다 터져버리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만세 부르고 다른 거 찾아보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만 하면 돼? 나는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크게 깔아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여러분이 설계만 하시면 돼. 나머지는 회사가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가 여러분을 바치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 일을 관심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일은 뉴 블루오션, 말 그대로 세상에 없던 세계 최초의 일이고 세상에 없던 세계 최초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수입을 주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러나 그 몰라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안다면 여러분이 전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 100이면 그 중에 99명은 몰라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무주공산에 깃발만 꽂으면 돼. 깃발 꽂는 일을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정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꿈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서 같이 합류해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